자, 서초구 을 홍익표 34.8, 신동욱 44.2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지역은 워낙에 보수가 강하고 민주당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지역이죠. 여기에는 여론조사 꽃에서 유선전화를 9%를 집어넣었어요. 유선전화를 집어넣어서 돌렸습니다.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박빙의 승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임종석을 지지할 때도 좀 그랬고 김한란 이 사건에도 그렇고 조중동에 좀 휘둘리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표가 그래도 90%는 몰렸는데 이게 96%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여기를 이기려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결집이 안 됐다. 민주당에서 홍익표 후보가 막판에 조금 헛발질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 요런 것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유선 9%니까 박빙입니다. 박빙의 승부 될 수 있으니까 서초구 을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신동욱이 되는 것보다는 홍익표가 10,000배 낫습니다. 신동욱, 노무현 논두렁식에 그거 가짜뉴스 뿌린 인간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 옷, 이런 거 가짜뉴스 막 뿌려 제꼈던 인간 아닙니까? SBS에서, TV조선에서. 안 그렇습니까? 원내대표 할 때는 또 잘했어.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홍익표 별로야. 그런 생각은 뽑아놓고 얘기해야 된다. 뽑아놓고. 지금 보면 적극 투표층에서 좀 밀리고요. 중도층에서 살짝 앞섭니다. 이런 상황이 쉽지 않죠. 그래도 또 조국 대표가 서초울에 가서 둘이서 엄청 뜨겁게 막 포옹하고 막 이러더라고.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은 조국 혁신당이 너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후보들은 조국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오매불망.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지역이 어디냐?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여기 이기면 인천 싹쓸이 한다. 가장 보수색이 높은 곳인데, 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그냥 ARS로 했어요. ARS로. 조택상 49.2, 배준영 47.6이 나왔습니다. 조택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도 돌려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선을 더 넣었어. 유선 10% 넣었나? 아마. 여긴 유선 안 넣었나? 헷갈리네. 부산을 넣었나 보다. 부산을. 43.6 대 46.9. 여기는 전화 면접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박빙이죠. 여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극 투표층 비슷하고 부동층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정말 1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겁니다. 1000표 차이. 그러니까 혹시 강화, 옹진 이쪽에 부모님들 계시면 전화 한 통 해야 돼요. 자, 여기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강동구 갑. 여기도 항상 박빙이었던 곳인데 44.1 대 35.6. 여기는 넉넉합니다. 진선미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후보는 아니지만 넉넉하죠. 적극 투표층도 많이 앞서고 중도층도 많이 앞섭니다.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래서 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 지역구. 가장 기대했었던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죠. 부산 사하을 처음에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33% 격차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자, 2월 29일 조사인데 이때는 23대 56이었어요. 근데 3월 19일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부산일보, 부산 MBC 여기는 12%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50.1 대 42.2로 이재성 역전! 와, 나 이거 보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역전했습니다, 이재성이. 정말 이 운이라는 게 있거든, 선거를 하다 보면. 진짜 카페 선거 요새 들어갔다가 수학 문제 하나 풀어준 게 이 지역 유권자들한테 엄청나게 알려졌어요. 그 쇼츠가 200만 회가 막 조회수가 넘으면서 호감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심플했죠. 보고 있나 조경태? 조경태 보고 있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조경태 많이 했지. 근데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대성 진짜 대단합니다. 저력 좋고 부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산이 완전 뒤집어졌어. 부산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성남 분당갑 이광재 45.8, 안철수 40.4. 여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보시면 적극 투표층도 많이 앞서고 중도층에서 엄청 앞서요. 이 동네 지역구 주민들이 안철수 그 이름값만 있지 얼굴 한번 안 내비치고 지역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정서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런 안철수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데 이광재라는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마무시하게 잘해. 이광재 페이스북에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서현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 5시 10분 첫 차가 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첫 유권자, 첫 출근하는 지하철 손님하고 인사를 해요. 감동적이죠? 네, 선거운동 정말 잘하는구나. 저는 이광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그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또 내각제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뭐 내각제의 음모론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긴 한데 이광재라는 사람이 친명은 아니에요. 친명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눈치가 빨라요. 선거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눈치가 빠르다는 건 정치인의 말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이광재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광재가 원주의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원주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강원도지사 때 당에서 차출을 합니다. 본인이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지만 가요. 그것도 선당 후사죠. 그리고 이번에 친명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좀 약간 올드보이들 다선 의원들한테 기회가 안 오는 이런 분위기가 딱 있을 때 갑자기 이광재가 나 안철수랑 붙으러 갈게요. 임종석이 자기는 자기 지역구 사수해야 된다 이러고 강짜를 놓고 있을 때 이광재는 나 안철수랑 붙으러 갈게요. 험지로 갈게요.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여기에 김지호 변호사 친명, 찐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이 안철수 잡기에 김지호는 부족하다 판단한 거죠. 그리고는 이광재를 공천을 합니다. 전략 공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눈치가 빠르다. 대세를 잘 타고 기회 포착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만약에 민주당 압승하면 이재명의 힘이 민주당 내에서 더 세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광재는 당분간은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그럴 사람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보니까. 자, 이광재 선거운동은 감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안철수 잡으면 좋죠. 그러나 100% 신뢰할 수 있는 후보는 아니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봐야죠. 네. 자, 민주당은 손이 많이 갑니다. 민주당 후보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후보 있죠. 민주당 공천이 80점 이상은 줄 수 있지만 100점짜리 공천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일단 뽑아놓고 다시 감시해야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민주당 후보들이. 하지만 그걸 일일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 일은 나중에 고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 일은 나중에 고민하세요.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 생각하자. 아시겠죠? 자, 부산이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짜릿했고 너무 속 시원합니다. 지금 박빙의 승부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200석 가능한가 이런 거는 제 머릿속에 지금 잊혀진 지 오래예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저 박빙의 승부처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것만이 관심사야. 박빙의 승부처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투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박빙의 승부처 우리가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꼭 하셔서 분위기를 확 만들어야 돼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투표 때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투표하러 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찍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들은요,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아이고 윤석열 꼴배기 싫었는데 애가 졌다, 투표는 무슨 투표냐,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이번 총선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전투표율 이거 투표함 뭐 지키는 거 못 믿어서 본투표하겠어, 이런 분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 하십시오.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세게 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반드시 떨궈야 되는 후보들 좀 알아볼 건데, 자, 강청희 강남을인데요. 여기가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까지 따라붙었어요. 근데 김어준 공장장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여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서 강남 한 곳이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강남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을도 투표율이 높으면 여기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투표함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함 보관하는 곳에 시계와 같이 CCTV를 놓고 그거를 선관위에서 다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쪽도 진보 쪽도요, 감시단들을 꾸려서 텐트 치고 그거 24시간 감시하는 걸로 다 돼 있으니까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딱 붙었죠. 여기 역전할 수 있어요. 역전 가능합니다. 여기 이기면 진짜 나 여기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투표율 높으면 여기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천안갑 문진석, 여기는 최상병 사건 연루자들 출국 금지를 6명을 시켰는데 그중에 2명이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안갑이에요. 여기 박빙이에요. 신범철입니다. 국방부 차관 신범철. 아니, 이런 인간을 공천을 주나?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죠.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요, 윤석열의 5만, 김건희의 5만,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천이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윤석열 자기가 국정을 너무 개판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공천까지 이렇게 개판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완전 박살 날 겁니다. 예? 자,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예요. 핵심 피의자인데 공천받고 여길 나왔다. 지금 51.5 대 40.3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반드시 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천안 해병대 해병전후회 분들이 신범철 낙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국 같은 사람들 해병대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지. 김은국은 자, 너무 고맙죠. 여기 나와서 막 유세해 주시는 분, 여기 그 회장님이신데 그분은 국민의힘 당원이래요. 근데 최상병 사건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이 있는 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진짜 박살냈어요. 네, 박살내버렸습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신범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데 해병대 전후회들, 해병대 예비역들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도 뽑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려야죠. 이건 또 있죠.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종득. 여기는 어디냐면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자, 박규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출마를 했는데 여기는 출마 민주당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종득이라는 사람이 무투표 당선이 될 뻔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박규환 후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이분이 대치동 1타 강사 출신이에요. 생긴 건 좀 구수하게 생기셨지만 대치동 1타 강사 출신인데 주변에서 무투표 당선하는 건 맞게 해달라. 주변에 요청들이 계속 있어서 적금 깨고 여기 출마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임종득이 나왔어요. 네. 여기도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종득 낙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병 사건, 거기에 핵심 피의자. 예.
핵심 인물들이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공천을 받은 곳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가서 되겠습니까? 예? 이길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죠. 이건 국민들 이쪽 영주 시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영주, 영양, 봉화 분들 최소한 임종득은 아닙니다. 공천 잘못하면 한번 홍군형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부모님들 계시면 전화해서 이거 꼭 얘기하고 이번에는 1번 좀 찍어달라 이런 전화가 필요합니다. 예.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인 있으면 전화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해운대갑 홍순원. 여기는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주진우가 있죠. 주진우. 여론조사 꽃에서 여기 역전했습니다. 50.9 대 41.8로 역전했잖아요. 해운대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주진우가 윤석열의 꼬봉이라는 게 해운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홍순원은 해운대 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민들이 이 유권자들이 홍순원 일 잘한다는 걸 알고 있다. 거기에 주진우가 윤석열의 오른팔이더라. 지가 여기 가서 뭐 할 건데 부산을 아나? 해운대를 아나? 이런 거예요. 뒤집어졌죠. 부산의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진우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죠. 예,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홍순원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분도 눈치가 좋아. 여론조사 이겼을 때도 아닙니다. 정권 심판의 유권자들의 분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없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겠지. 자기가 이러이런 선거 전략을 한 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국회의원 어쨌든 뽑아놓긴 할 건데 국회 가면 사고 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홍순원 이분은요. 정말 말도 너무 예쁘게 네. 이기는 게 나왔지만 방심하지 않는다. 큰절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고 홍순원의 큰절 시작으로 부산의 후보들이 다 큰절하기 시작했고 지금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다 큰절하기 시작합니다. 예, 다. 저는 홍순원 이분 국회에서 활약하는 거 꼭 보고 싶어요. 꼭 보고 싶습니다. 이분 전 너무 좋아. 팬 됐어. 이원모죠. 이원모. 나토 회의 갈 때 공군 1호기에 민간인이 탔다. 그게 바로 이원모 마누라입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시에 예뻐하는 사람이 이원모예요. 예, 대통령실에 있었고 용인갑에다가 쓱 꽂았는데 되나? 안 됩니다. 주진우 이원모 떨어지는 건 윤석열한테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굉장히 큰 겁니다. 46대 39.8 계속 이기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원모 반드시 기억하고 떨궈야 되겠죠. 이원모 안 됩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자기들이 잡아놓고 자기들이 사면하고 자기들이 공천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꽤나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청주 서원입니다. 이광희 후보인데 여기 누가 있냐? 김진모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 슈킹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유죄 판결 받은 인간이에요. 그때 누가 수사했다? 윤석열이 수사했어요. 사면시켜주고 탄소공천 줍니다. 특수부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참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김진모 반드시 떨궈야 됩니다. 쫓아가고 역전이 됐어요. 지금 이광희 여기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4% 역전된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신경 쓰고 끝까지 더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사천 남해 하동 재윤경 후보. 여기에도 또 있죠. 이런 인간이
서천호입니다. 서천호. 경찰청장 출신이고 경찰청장이 댓글 조작하다가 걸려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사면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천 줬어요. 여기는 또 워낙에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이긴 한데 최상하라는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1등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선에도 안 붙여줬어. 어거지로 서천호를 공천을 줬습니다. 자, 여기는 사면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런 곳인데, 자, 유죄 판결을 받고 올해 5월까지 선거권이 없어요. 피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천에 주택을 사요. 그것도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까지. 네. 사천에 집을 살 이유가 없잖아. 자기는 선거 출마도 못하는데. 네. 출마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면될 걸 알고 미리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 뽑아주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징역형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댓글 조작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뽑아주면 되겠습니까? 경남 사천 분들. 네? 절대 뽑아주면 안 돼요. 거기다가 3파전이라서 재윤경 후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3월 24일 건데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었고 서천호의 이 범죄 그리고 사면 그리고 공천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유권자들도 이제 알 거예요. 재윤경 똑소리 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정용선 충남 당진입니다. 네, 정용선. 이 인간도 윤석열이 잡아 넣은 사람이에요. 이 인간도. 근데 사면해주고 공천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댓글 공작이에요. 얘도. 경찰청장 출신이고. 서천호랑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단수 공천 줬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보세요. 충남 당진에 정용선을 전략 공천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막 하죠. 경기지방경찰청장인데 단수 공천해줬어요. MB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선고됐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는데 자, 그래서 상고를 합니다. 유죄 판결 땅땅 받고 나 다시 재판해. 상고를 했는데 석 달 후에 갑자기 상고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유죄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된 거 아니냐. 아니 왜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고 유죄를 확정받냐. 확정을 받아야 사면해 줄 수 있거든. 에? 대통령 특사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 상고 포기한 것 아니냐. 서천호도 그렇고 정현수도 그렇고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자기들이 수사해서 잡아가두고 자기들이 풀어주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검사일 때 얘네들은 법수호, 법을 집행하고 이게 아니야. 내 마음이야. 법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지켜야 될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얘는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얘네들 공천 보면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자기들이 수사해서 잡아 가둔 인간을 갑자기 자기들이 사면해주고 단수 공천해줘요.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런 인간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한동훈이 여기를 왔다? 왜 왔겠어요? 간당간당 하거든요. 자, 보면 어기구 후보가 여기인데 3월 18일은 딱 붙었다가 3월 19일 여기에서는 또 이기는 것도 나오고 최근에는 유선, 무선, RDD 크게 지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 야, 여기 신경 써야 됩니다. 정용선 이런 인간 국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자, 반드시 떨궈야 되는 이상한 후보들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에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런 개판 공천도 찍어주면 그건 진짜 개, 돼지 소리 들어도 싼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사람 같은 걸 공천을 해야지 어떻게 범죄자들을 다 사면해주면서 공천을 줍니까? 그것도 전략 공천을. 그리고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곳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약점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국회에 집어넣어서 윤석열, 김건희 수호부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거 이상 없어요. 네. 주진우나 이원모 같은 자기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검사 출신들 플러스 내가 약점 다 쥐고 있는 애들 사면해주고 따뜻한 양지에 전략 공천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배신할 수 없는 인간들로 국회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룰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자를 자기들이 잡아놓고 자기가 풀어주고 자기가 전략 공천을 하냐고요. 그 사람을 찍어주는 국민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해해야 돼요. 이 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윤석열의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다 작살냈어요. 윤석열을 내쫓고 국민의힘을 다시 세워야지. 네. 김무성 중심으로 다시 세워. 그러면 윤석열 내쫓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제 방송을 볼 리 만무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절대 뽑혀서 안 되는 사람들 알아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윤석열과 일당들이다.